네 인테리어 하는데 이 사람들 영상 안 봤나? 인테리어가 거기서 그지. 뭐 근데 견적 받아서 싼다면 된다. 어이구 인간아. 평생 한 번 하는 공사인데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지. 유튜브 안 봤나? 그러다가 인테리어 자기 잘해갖고 돈 잃고 건강 잃고 하는 거다. 맞나? 생각해보니 그렇네. 그래 뭐 어때? 누구 영상을 봐야 되노? 내가 딱 알아봤다. 이 양반 영상 보면 된다 하더라. 아 맞나? 누군데? 어디 있노? 누군가 여러분 인테리어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평생 몇 번 없는 경험이라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고민하고 있으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이 집 사는 것 다음으로 비용을 많이 쓰는 인테리어 업체 결정하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유튜버 3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현장에 접목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업자들도 보고 배울 정도로 유용한 지식을 많이 주시는 유튜버 3인,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유튜버계의 꽃, 인테리어 쇼. 소중한 우리 집에 인테리어 하면서 이분 영상을 안 보고 할 순 없죠. 4년 전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우리나라 인테리어 수준을 몇 단계 올려놓으신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인테리어 영상들이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쁘게 했고 이렇게 잘했습니다 같이 자랑만 하는데 반해 인테리어 쇼는 유료로 팔아도 될 만큼의 노하우를 10분 내내 알기 쉽게 알려주셨죠. 인테리어 쇼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리면 에이 그 화이트 인테리어 유행 지난 지가 언젠데 너무 밋밋해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죠. 화이트 인테리어가 인쇼 방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만 알고 있으신 겁니다. 화이트 색상이 베이스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평이라고 불리는 30평대 아파트가 그렇게 넓지 않기에 돋보이고 팔 때 제값 받을 수 있는 색상이기 때문이죠. 색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리하고 넓어 보이는 내 집의 가치 상승입니다. 구조의 변경을 통한 동선의 최적화를 통해 30평대지만 40평, 50평에서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고민 가득한 솔루션을 모든 영상마다 가득 담아놨기에 인테리어 시작하기 전 꼭 봐야 되는 유튜버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영상 초기 나보다 뛰어난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까내리기 좋아하는 일부 업자들의 악플과 비방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셨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가 설명한 무문선, 무몰딩, 히든도어, 스텝도어, 9mm 문선 등은 인테리어 좀 한다 하는 업자들의 기본 방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나 지금도 저가형 인테리어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는 환경 개선 공사 방식의 인테리어, 즉 껍데기만 갈아 끼우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 집의 가치를 올리는 시공 방식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소비자에게 뿐만 아니라 업자들에게도 좋았는데요. 그전에는 인테리어 할 때 왜 비용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인지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소비자 스스로가 무엇이 좋은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죠. 즉, 그전에는 동선을 고려한 설비와 집이 넓어 보이는 마감재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아지는 공사 비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비싸다고만 하셨죠. 결국 고객은 껍데기만 바꿔 끼우는 공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진취적이던 업자들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싸게만 하는 시공을 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시오님이 초보자도 알기 쉽게 하이엔드 방식 인테리어의 장점을 설명해 주시고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사는 동안 편리성과 판매할 때 가격을 생각하면 하이엔드 방식이 이득이라는 것을 소비자들도 알게 되었다는 점이죠. 인쇼 영상은 전 편의 인테리어 수업의 교보제로 쓰여도 좋을 만큼 정보가 많이 들어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꼭 봐야 될 영상은 1편 몰딩을 없애야 하는 이유, 11편 우리 집 주방이 예쁘지 않은 5가지 이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영상으로 냉장고가 안 보이는 뉴 주방 스타일 편이 있습니다. 이 편들은 모두 시공 비용을 줄여주면서도 집의 가치를 올리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고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 뉴 주방 스타일 편을 보면 주방에서 많은 비주얼을 차지하는 냉장고의 변경을 통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유럽에서 보이는 하이엔드 주방의 디테일을 설명해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방식으로 시공하면 주방의 동선이 무려 13cm나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13cm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전체적인 동선이 13cm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리한 주방을 만들어주고요. 단순 계산으로만 생각해도 주방 벽의 평균 수치인 3800mm에 130mm를 곱해보면 0.15평 정도의 공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브하는 공간이 늘어난다면 전체 면적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강남 아파트라면 평수에서 오는 이득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인쇼 영상이 정말 좋은 점은 바로 글쓰기 실력입니다. 인테리어 영상에서 글쓰기 실력이라니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하셨죠? 자기 머릿속으로 좋은 정보가 담겨 있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먹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쇼 대표님은 대본을 기막히게 잘 쓰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장황한 미사 여구, 비문 하나 없이 간결하게 정보만 쏙쏙 알려주시는데 듣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간단 말이죠. 이렇게 압축해서 정보만 알려주는데 이해 잘 되고 재미있는 영상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상컨대
본인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원고를 몇십 번 고쳐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자주 올라오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완벽주의 성향으로 너무 과하다 싶은 공정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쇼에서 새롭게 출시된 조명이 그렇게 보입니다. IoT를 접목해서 음성으로 제어를 하는 것은 너무 편리하게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겠는데 따로 앱까지 만들고 디밍, 페이드인, 아웃 기능까지 다 넣으셨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완벽한 하이엔드 방식의 조명 공사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니 준비를 하신 거겠죠.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스마트 스위치나 조명으로 음성 제어, 색 변화, 디밍 등을 제어할 수 있으니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쇼의 레전드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넓은 식견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소중한 우리 집의 인테리어가 몇 개월 뒤로 다가왔다면 필히 시청하셔서 후회하지 않을 공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떠오르는 해결사 인테리어 90.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인테리어 90이라는 유튜버인데요. 11개월 전 영상을 처음 올리고 구독자 4,890명밖에 안 되지만 고수들이 인정하는 실력자입니다. 여기 대표님은 인테리어 쇼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혁신적인 영상은 없지만 우리 집을 디자인할 때 기본이 되는 정보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채널 모두 설명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사실 영상이 아름답게 담아내는 공간의 모습은 편집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영상에 안 나오는 곳이 개판이라도 이쁜 곳만 광각 렌즈로 찍어서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해야 되는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그냥 이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테리어 사장님과 미팅할 때 제안할 수 있도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또한 제가 감성적인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 극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과 면을 딱딱 맞춰서 시공하는 방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가 뽑은 레전드 영상은 시청수가 6,919회로 높지 않은 집 넓어지는 방법 3가지 전부 공개합니다 편인데요. 이 영상에서 확장과 설비 변경을 통한 레이아웃의 구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이해한 공간 정리, 색상 선택에 따른 너비감까지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90 대표님도 국평인 30평대 아파트에서는 넓어 보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으신데요. 좀 더 넓은 공간에서는 어두운 색상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밝은 색상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영상에서는 조금 투머치한 디자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번씩 너무 심심해 보여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었다라는 워딩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은 최대한 심심하고 삭막한 느낌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짐을 빼고 집만 있을 때 갤러리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고 다음에 이 집에 들어올 사람들이 공간을 꾸미고 자신의 취향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즉 이렇게 모든 사람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해야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할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인테리어 90 대표님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 각자 개인 취향으로 남겨두자고요. 여러분은 어떤 공간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아예 삭막하고 개인적 취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공간 대 디자인적인 요소를 곳곳에 넣어서 심심하지 않는 공간. 댓글에 여러분의 높은 식견을 말씀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께 여러분의 안목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인테리어계의 젊은 피, 인밍아웃. 다음 세 번째 유튜버는 인밍아웃입니다. 이분은 몰랐는데 인쇼 아카데미 출신이시더라고요. 요즘 올라오는 영상은 다이소, 쿠팡 등 인테리어 소품에 관해서도 올라오고 있던데요. 이런 영상도 재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기 전에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은 1편부터 5편까지의 영상입니다. 순서대로 1. 인테리어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 2. 꼭 알아두어야 하는 주방 인테리어 모든 것. 3. 욕실 인테리어 꼭 알아야 할 3가지. 4. 실패하지 않는 공용 공간 인테리어. 5. 14평 신혼집의 놀라운 인테리어 변화입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인테리어 공사 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고 5편에서 좁은 아파트의 레이아웃과 마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저보다 젊으신 분이지만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번 발전하는 모습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5편의 좁은 아파트 레이아웃은 저와 조금 다르게 풀어내셨지만 기존의 배관을 많이 옮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최선의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소형 아파트 평수에서는 가벽을 통해 안방의 면적을 줄이고 설비 공사를 통해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 드립니다. 현재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으니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레이아웃을 풀어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밍아웃님은 5편 영상에서 조적 욕조를 시공하셨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적 욕조는 뜻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고객님이 강력하게 원하셨을 수도 있지만 다른 시공에서 아낀 공사비를 조적 욕조 한다고 많이 드셨을 것 같더라고요. 저라면 최대한 고객님을 설득해서 조적 욕조가 아닌 독립형 액상 아크릴 욕조를 추천해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용이 좀 들고 누수의 위험이 높아져도 멋진 조적 욕조는 포기할 수 없으신가요? 아니면 비용을 줄이고 누수의 위험에서도 좀 더 자유로운 독립형 욕조가 나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 인테리어 하기 전 꼭 봐야 될 유튜버 3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부산에서 하이엔드 방식의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고객님뿐만 아니라 현장 반장님들까지 설득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투자하면 훨씬 가치가 높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실력 좋은 반장님들은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별 수 있나요? 목마른 놈의 몸을 봐야지. 그때부터 매일 가서 반장님들 시다도 해드리고 아부도 떨어가면서 인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저희는 매일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 게 전체 공사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고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처리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가지만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자재에 손상이 생기면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은 인테리어 회사는 이런 돌발 상황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보여드리는 전체 견적이 올라가면 계약이 되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재에서 합급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저희의 뜻을 이해해 주시는 실력 좋은 반장님들과 마음이 잘 맞아서 하이엔드 시공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객님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더 좋은 방식이 나오면 배워서 고객님들의 집을 더 이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같은 작은 채널은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으면 다시 찾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부산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하이엔드 시공을 해드리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적용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시공 마감 후 촬영한 300만 원으로 가능한 욕실 인테리어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바로 클릭해주세요.